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부터 철도가 준법투쟁이라고 하죠. 이 태업을 했었는데 지금 열흘 만에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4일에 총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했는지 알죠? 그렇죠. 또 9월 16일에 또 민노총에서 준비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9월 16일 날 민주노총에서 제2차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투쟁을 전부 시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철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걸 맞춰가지고 이제 또 총파업이라고 이제 방방방방 뜨려고 그런 건데 철도에서 준법투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죠. 노동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파업만이 쟁의 행위가 아니고 태업도 쟁의 행위예요. 그건 뭐냐? 준법 투쟁을 하는 것 자체도 쟁의 행위이기 때문에 철도 경영진은 철도 노조의 불법 부당한 것을 발본색원 이 기회에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 투쟁도 왜 불법이냐? 쟁의 절차를 거쳤다고 다 합법이 아니에요. 그들이 쟁의의 목적이 틀렸다는 거예요. 뭐냐? 단체 협상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철도 무슨 쪼개기 운행 뭐 이런 걸 얘기해 갖고 하는 건데 이것은 단체 협약 대상이 아닌 거예요. 철도 민영화 반대하면서 이런 걸로 파업을 한다는데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미 준법 투쟁 자체도 이미 쟁의 행위를 불법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9월 달에는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열흘 정도 쉴 수 있는 굉장히 황금 연휴인데 이렇게 철도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은 또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국민들 피해를 생각해서 국민들의 그걸 위해서 파업한다고 하는데 철도 노조 여러분들이 파업하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말도 아닌 것을 막 아무 말 대단체를 한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이 민폐투쟁이죠. 그리고 저거는 철도 경영진은 명심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국민노조에서 구상권 행사합니다. 이게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 피해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추석도 시즌에 맞춰서 저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의 그 9월 16일 그 제2차 노동자대에 맞춰서 하고 이것을 뭐냐? 이재명 투쟁하고도 이재명 단식 투쟁, 민주당의 투쟁과도 다 맞물려 있는 거 이것이 한 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거대하게 짜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런 투쟁은 우리가 맨날 얘기했지만 북한의 지령과 또 일치한 거예요. 맞습니다. 노동계, 민주당, 북한 이것들이 서로 내통하고 있어요. 불륜 관계예요. 이 셋이서. 그렇죠. 그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작년 추석 때도 민노총의 이 투쟁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추석 그 연휴에 추석날 당일날 이제 기차역, 서울역이라든지 기차역에 다 모여가지고 또 거기서 막 시위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올해도 그런 거 할 것 같죠? 안 할 리가 없겠죠? 아니, 하여튼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노동 당국과 국토부, 그다음에 철도 코레일은 불법에 대해서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직무유기로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인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하지 않나요? 월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알면. 이 대기업 노조 간부들이 출근도 안 하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대기업이면 월급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심한 게 현대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이번에 파업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심한 게 이번에 그 지하철 노조예요. 지방공기업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제가 지하철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타입오프 문제점을 전부 누가 어떻게 일 안 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인원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전부 다 누구는 언제 일 안 했고 누구는 언제 일 안 했고 다 가져왔죠. 다 나와 있는데 이름은 밝힐 수가 없기 가져왔죠.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이름 나중에 우리가 다 밝힐 거예요. 일단은 현재는 이름은 좀 밝히지 않고
이니셜로 해가지고 네, 말씀 좋습니다.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가 뭐냐면 노동조합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타임오프제. 네. 이건 이제 전임자예요. 예, 그렇죠. 이 타임오프 전임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은 그 타임오프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오프는 네.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회사에서 네.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일 안 해도 봉급을 주는 제도예요. 네. 근데 이런 제도는 ILO 규정 위반이에요. 네. 그래서 1997년도에 민주노총을 합법화 시켜주는 대가로 빅딜을 해서 네. 전임자 규정을 없앴어요. 네. 없애다가 피리피리 하다가 2009년인가 다시 타임오프 제도를 한국노총에서 주장해서 네. 슬며시 부활을 시켰죠. 네. 왜냐? 전 세계가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내는 건 뭐냐? 이 조합비를 가지고 노조 활동하는 사람의 봉급을 주라 이런 취지가 있는데 예. 회사에서 봉급을 주면은 노동조합 조합비 받는 게 맞습니까? 안 받아야죠. 이중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네.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무슨 뭐 ILO 규정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조합비 그 타임오프 제도 네. 회사로부터 봉급 받는 것 자체가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건데 그쵸. 이 자주성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가 네. 얼마나 불법적이고 탈법이고 네. 얼마나 황당하게 운영되는지 내가 오늘 지하철 노동조합의 사례를 들어서 생생하게 여러분께 폭로하겠습니다. 네. 우리밖에 이런 게 할 데가 없어요. 정말 그 출퇴근한 것까지 누가 출퇴근했나 그것까지 다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쭉 내가 보면은 10,000명 이상은 지하철은 네. 14,000명가량 되니까 네. 최대 32명이에요. 최대. 안 그러면은 네. 뭐 20 몇 명인데 최대 32명인데 32명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최대니까 네. 그러면은 지하철 노조가 5개인데 네. 그중에 제일 큰 게 민주노총 소속의 한 10,000명. 네. 여기에 뭐냐면은 집행 간부가 임명제 직선제 간부에서 99명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라고 한국노총으로 간 노조가 노동조합 간부가 63명 있어요. 네. 그리고 MZ 노조라고 예. 이게 있는데 여기는 집행 간부가 30명인데 이 MZ 노조는 타임오프 제도를 정확하게 지켜서 뭐냐면 네. 법을 위반 안 했더라고 유일하게. 이 중에 이 MZ 노조만 지켰습니다. 예. 예. 그리고 타임오프 외에 네. 근무에 협조하는 인사가 노동이사 2명. 예. 그다음에 교통공사 승인 서울시 대외 파견 1명. 네. 근데 이 사람도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 것도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보니까 네. 수백 명 규모가 일을 안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이라고 얘기해놓고 출근도 안 하고 네. 다 놀아요. 그래서 역 같은데 사람이 모자라다고 맨날 글잖아요. 그래서 파업하잖아요. 예. 그럼 3명이서 일해야 되는데 1명이 노조 간부라고 네. 출근 안 해. 그럼 3분의 1이 빠져나가니까 2명이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고도 많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전에 네. 성수동에서 예. 김군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혼자 일하다가 2인 1조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명이 네. 민주노총 행사가 아니라 어디 가버렸어. 그래서 혼자 진짜. 일하다가 네.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 그 젊은 친구가 네. 이것을 뭐냐면은 인원을 더 충원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비정규를 뭐냐면 충원을 시켜서 그때 한 700명인가를 네. 그래놓고 부품 하나 고치니까 고장이 안 나. 네. 그 사람들 다 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월급은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놀고 있지만. 세금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교통공사 같은 데도 뭐냐면은 파트타임 안 쓰고 했는 데가 군사검수지부장, 제2궤도지부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원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무 안 해요. 유일하게 하는 데는 MZ 노조 송시영이가 위원장인데 여기에는 네. 파트타임으로 해서 100% 근무해요. 근무 날에는. 근데 양대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네. 소속된 노동조합은 전부 파트타임이라고 얘기해놓고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지켰으면은 이 회사 측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만 놔둘 수가 있죠? 그리고 불법도 네. 지역 분포를 추가해서 광역시도 하면 20%를 또 추가를 받는데 네. 현재 10% 받는데 이런 것도 한 20%한 것 같아요. 네. 전부 법을 어겨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을 그냥 쫙 풀어줬어요. 언제 박원순 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오세훈 시장 뭐 하는 거지? 눈 부릅뜨고 보세요. 네. 다 짝짝꿍 가서 요새 그 백홍가 누군가 뭐 시장
지하철공사 사장 임명했던데 그런 사람 뭐 하나 몰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풀타임으로는 14.8명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300명 정도가 노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그러면은 이 지하철의 300명 인건비를 우리가 네. 또 줄여서 100명으로 계산해 볼까요? 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쭉 보니까 부당임금 100명이면은 네. 평균 연봉이 2022년 자료예요. 예. 평균이 7천만 원이 넘어요. 와. 그 평균 연봉이. 네. 7,099만 원. 그러면 이것을 7천만 원 잡고 네. 부당임금을 100명으로 쳐요. 네. 그러면 연간 얼마예요? 70억이 넘습니다. 이 70억이 네. 국민의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그냥 임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 인건비가 부당하게 불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 2010년도부터 타임오프 제도를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네.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연봉을 5천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예. 그래서 100명을 23년간 곱하기 해보니까 1,150억 원이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은 네. 국민의 세금으로 네. 불법 전임자의 임금을 1,150억 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이렇게 줄줄 샜던 겁니다. 여러분,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이 사측이 어떻게 이거 가만 냅뒀냐는 거죠. 여러분 매일 네. 타는 지하철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우리들은 뭐냐면 노인들이 뭐 공짜로 지하철 타니까 적자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차피 가는 지하철에 네. 어르신들이 타나 안 타나 어차피 열차는 가는데 네. 그게 적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요금도 인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네. 이런 것을 지하철공사 뭐 백호 사장 잘 들으세요. 당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세훈 시장도 잘 들으세요. 과다한 타임오프 위반 사례는 뭐냐? 김모 씨라고 있는데 30년간 현업에서 출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30년 동안 출근 한 번도 안 하고 월급을 그냥 이거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받는 전부 거잖아요. 지하철에서는 뭐냐? 전부 고졸로 들어가 놓고 예. 지하철 다니면서 전부 학교를 다녀. 대학교. 이것도 대학교 다니는 비용도 전부 지원하는- 지하철에서 대줘요. 그리고 전부 이제 대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대학교 졸업시키려고 지하철이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좀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네. 이렇게 타임오프제 하는 사람들도 원래 공무원들은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연수가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또 황당하네요. 또 황당한 게 예. 아니고 이것을 일 안 하고 네. 다 대학 보낸 거 학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까지 일 안 하고 급여 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 일벌백계로 다 밝혀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네. 누구한테? 지하철 공사와 그 당사자들한테 이것을 토해내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이제 타임오프 위반한 사례를 저희가 받았는데 이거 보면서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누구 이름이 지금 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근무 100% 안함이 많아요. 다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네. 서울시에 네. 요 고소고발을 하려 그래. 구상권 해라. 그래서 타임오프라고 노동자들이 약할 때 노동조합 활동을 돕기 위해서 네. 시세적인 것을 마치 권리인 양 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인건비가 1,몇백 원어치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하철 하나가 퍼먹었으니 네. 이거 말고 모든 공기업, 대기업 이런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좀 몇 가지 좀 재밌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그 위반 사례의 비고란에 이제 그 사항들이 적혀 있는데 그 모 총무국장 김모 씨 그에 대해서 야근 또는 심야에 신답 별관 8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와 음주 후 아침에 퇴근 또는 군사기지로 복귀. 제가 지하철에 네. 한 10년 있어서 네. 정말로 잘합니다. 네. 정말 이 사람들 일도 안 해요. 요번에 네. 구상권 행사하고 발본 세 권에 전부 수사 들어가야 맞다. 대표적으로 내가 지하철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료를 잘 정리해서 고발할 거예요. 네. 또 몇 가지만 또 좀 드리면 타임오프 쓰는 날 개인 운동 클럽감. 또 모 지부장은 타임오프 쓰는 날 육아함. 또 모 본부장은
승무 운용 배치 노조 간부는 열차 탑승 안 하고 노조 활동을 주로 함. 근무 안 할 것으로 추정. 정말 난장판이네요. 이것은 개판이네요. 임금의 시효기간 네. 3년 이거 문제가 아니고 불법으로 네. 뭐냐면 일을 안 하고 급여를 수령했기 때문에 네. 전부 다시 되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이 철도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하철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철도도 비슷해요. 네. 다른 우리나라 공기업 노조. 네.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조사를 하는 게 수사를 해야 네, 된다니까요.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3,834명 중 948명이 위반, 노조에 연 110억 원을 부당 지원을 했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 4명 중 1명은 위법이다. 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세금이 이런 용도로 다 줄줄 새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언론 노조는 네.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을 해. 네. 공기업은 전부 이렇게 네. 모럴 해저드로 불법과 탈법을 네. 노조 핑계로 저지르고 있고 이런 걸 또 문제 제기하면은 노조 탄압했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탄압입니까? 좀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기사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노조 전임 32명 정원 어기고 315명이 인정을 했다. 그리고 63개 사업장 위법 소지가 있다. 네. 보통 이렇게 전임자가 있는 회사는 네. 굉장히 규모가 큰 대기업 또는 공기업만 얘기한 게 1,000명 이상을 했으니까 네. 1,000명의 종업원을 둔 회사는 네. 전부 중견기업 이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노동운동입니까? 그리고 이 한노총에서 또 하는 말도 굉장히 또 웃깁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똑같아요. 정부가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게 자율성을 침해한다 하는데 노동운동하는 여러분 회사로부터 봉급받는 게요 노동조합 자주성을 침해받는 거예요. 뭐 알고나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ILO 규정을 막 얘기하는데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회사로부터 급여받는 게 ILO 규정 위반이에요.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독립하려면은 회사한테 이런 그 지원을 안 받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회사한테 지원을 받지 말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뭐냐 네.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요. 뭐 조합비를 2%까지 거둘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준 게 뭐냐 회사로부터 손 벌리지 말고 네. 여러분들이 자주적으로 돈 걷어서 급여 주고 일을 해라. 이것이 노동운동의 취지라니까요. 그것도 또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체크오프제라고 해서 월급에서 노조비가 바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일괄 네. 공제 이것도 뭐냐면 혜택이에요. 네, 이것도 폐지해야죠. 그럼요. 네, 정말 자율적인 노조면은 노조비도 본인들 스스로 걷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노조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기 싫으면은 그 노조원이 그 노조가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 그게 안 됩니다. 네. 가입할 때는 막 그 네. 다단계처럼 뭐 꼬셔서 가보면 어디다 가다 놓고 톨타한다고 안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다단계, 조폭, 민주노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정부의 어떤 대응 방침이 바뀌고 있어요. 네.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래서 이제 노조 설립 신고 없이도 민노총 탈퇴가 가능하다.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그랬나요? 네. 지금 많은 뭐 공무원 노조 또 공기업 노조들이 대기업 노조들이 민노총을 탈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에서 탈퇴를 못하게끔 하고 있죠. 이 소송을 방해를 건 하고 노동조합이 있죠. 네. 원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인데 네. 과거에 네.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원주시 공무원 노조가 얼마나 웃겼냐면은 네. 원주시장을 뭐냐면 개욱에다가 그 개옷에다가 원주시장 이름을 써놓고 네. 목에다 목줄 끌고 개 끌고 다녔어요. 네. 이게 원주시장이라고 네. 동물학대 겸 뭐냐면 자기네 시장을 모욕하는 그쵸. 그런 투쟁을 한 노조가 원주시청 노동조합인데 네. 이제 개과천선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려고 법적 소송을 불사했는데 네. 다행히 원주시청 노조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안동시에서도 탈퇴하겠다고 하고 이제 다른 그 노조들도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소방공무원 노조도 탈퇴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앞으로 이 노조들이 탈퇴하는데 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탈퇴를 판례로 못하게 인해서. 하는 세 집단. 네, 다단계, 네, 조폭, 네. 민노총.
아니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탈퇴를 못하게 합니까? 원하면 탈퇴하도록 해야죠. 그럼요. 네. 탈퇴 못하게 하는 방식도 어떻게 하냐. 네. 탈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탈퇴하려고 하면은 네. 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 총회 소집권자가 누구예요? 그 지부장이나 지회장이에요. 네. 이 사람을 싹 제명하는 거예요. 소집권자가 없으니까 네. 총회를 못해. 고로 탈퇴가 안 돼.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말로는 뭐 했는데 여러분 민주자 빼세요. 이거 민주가 아니에요. 그래놓고 민주노조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웃기는 곳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쿠팡에서 그렇게 오지 말라고 민노총 오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막 삭발투쟁하면서까지 찾아가는 또 민노총이잖아요. 아니 무슨 미저리도 아니고 뜻이 왜 그럽니까? 네. 우리가 민주자 빼야 되는 게 참 네.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거기도 민주자 들어가더라고. 네. 그렇죠. 그렇게 좋으면은 저 위에로 가세요. 여기. 이렇게 윤미향이 봐봐요. 네. 가겠어요. 저는 그거 보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국회의원이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그 원죄는 민주당한테 물어야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윤미향이 좀 데리고 가세요. 정말 자기들이 쌓아놓은 새끼를 지기들이 책임져야지 왜 국민이 책임져야 되냐고요. 이 간첩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됩니까? 저런 건 여적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여적죄는 사형입니다. 네. 정말 한동훈 장관이 또 사형시설 점검하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 이제 여적죄로 수사를 해가지고 좀 법적인 사람을 죽이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에 대한 네. 반국가 체제 인사를 수출하는 법을 만들어서 네. 북한으로 자유롭게 가도록 이렇게 놔두면 어떨까 싶어. 북한으로 보내버리면 되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인민의 피와 땀을 착취해가면서. 저런 사람들 강제 북송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인민후에 군림하면서 네. 인민민주주의라고 막 주장하면서 네. 김정은 따라대면서 잘 살 거예요. 네. 여기서 하지 말고 이제 북한에 가서 자유롭게 하면 되죠. 그럼요. 네. 여기서 하면 간첩행위니까 거기 가서 자유롭게 법대로 하면 되죠. 하여튼 저는 요번에 네. 노동계가 올라운드 플레이어처럼 네. 제2의 김대엽 사건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공작에 네. 개입됐다는 사실 자체가 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네. 국민 앞에 나는 노조한다 이 얘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저는 정말 아찔한 게 혹시라도 이게 정말 그때 대선이 뒤집혀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해요. 의열당 같은 걸 만들어야죠. 네. 저희 그냥 사제총도 만들고. 저희는 그런 거 만들기 전에 이미 감옥 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네.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네, 끔찍하네요. 정말 다행히도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라가 정말 넘어갈 뻔했어요. 예, 그럼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네. 공산 전체주의 세력, 네. 그다음에 맹종 세력, 네. 추종 세력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그러니까 네. 막 우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막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요. 윤미향이 보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너무 명백하게 행위를 했잖아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네. 100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에 3대 개혁을 꼭 완수하기를 바라고 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맞죠? 네. 이 저희 국민노조가 이 노동개혁 완수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일하고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가입해 주셔서 이 국민노조에 힘을 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고 이 ARS 1877에 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가입이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